자, 이어서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탄소 네거티브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선 탄소 중립은 아시다시피 발생했던 탄소를 가지고 그만큼 흡수를 해서 순 배출량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네거티브라는 것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0이 아니라 오히려 탄소를 제거하는 입장까지 가는 것이 바로 탄소 네거티브가 되겠습니다. 중립이 상쇄면 네거티브는 마이너스까지 가버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기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 RNG 기술이 되겠습니다. 재생 천연가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다양한 유기물 쓰레기에서 추출을 한 메탄가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기물과 관련해서는 뭐 가축의 분뇨 이런 것들을 뜻하고 또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들을 뜻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스로 변환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재사용을 하는 건데 재사용과 관련된 가스는 이런 트럭 같은 이런 상업용 이런 차에서 다시 한번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만큼 그린수소를 또 생산하는 쪽으로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거티브 기술은 바로 바이오 매스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매스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기농 쓰레기와 유기물 쓰레기와 같은해서 이걸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이라든지 그리고 뭐 가스 그리고 바이오 디젤 이쪽으로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나무나 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이런 유기물, 폐기물을 활용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매스의 기본 에너지원이 바이오매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원 고갈의 위험이 적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체 에너지의 3.4%가량을 담당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오매스와 RNG 기술이 네거티브 쪽에 좀 더 중요한 기술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으로 가기 전에 첫 단계가 바로 중립이 되겠죠. 오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명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우선은 네거티브는 둘째 치고 첫 단추가 바로 중립이 될 텐데요. EU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다고 합니다. 좀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는요, 가속화되는 탄소 중립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법안으로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는데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러한 소식에 영향을 받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탄소와 관련된 투자 전략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탄소 중립, 환경과 관련된 것들은 유럽에서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가속화된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번에 유럽에서 이제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이제 의무 보고를 시작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에 또 이제 마찬가지로 좀 상당히 빠지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추석 이전까지는 이러한 분위기가 조금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나온 이제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10월 1일부터 시멘트, 전기, 비료, 그 다음에 뭐 철이나 철강 제품, 알루미늄, 수소 등등 6대 품목을 유럽연합에 수출을 할 때에는 EU 측에 이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라는 이제 법안인 겁니다. 작년에 이제 이 한국의 수출액이 이제 유럽항으로 가는 것이 약 한 681억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중에 이 품목의 수출액이 되는 부분이 약 51억 달러. 그러면서 이제 이 유럽해양 총 수출액의 7.5%를 차지하는 분량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빠져나가는 금액 자체가 조금 많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술을 빠르게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이제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탄소 배출량 이제 의무 보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첫 보고 같은 경우에는 개시 후 첫 분기인 2023년 10월, 12월을 대상으로 하면서 2024년 1월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탄소 배출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고되지 않은 배출량 1톤당 10에서 5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에 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또 할증이 붙어요. 이제 불성시 보고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할증이 붙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고 기한을 지키고 그러면서 이 보고 기간에 이 또 제출해야 되는 그런 또 양을 성실하게 조금 제출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상당히 조금 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유럽향 이 수출은 약 이제 681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품목에 대한 이 수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1억 달러, 7.5%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철강이 상당히 조금 이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철강이 거의 이제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그 외에 이제 뭐 비료, 시멘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철강이 거의 약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6대 품목 외에도 뭐 유기화학물이라든지 플라스틱 등등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역시나 이제 비중이 큰 철강 쪽, 철강이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계가 앞으로 상당히 큰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철강 업계가 앞으로 이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알루미늄 쪽이라든지 뭐 이러한 쪽들은 계속해서 이제 탄소 중립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 대비해서 한국에서 특히나 이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나왔기 때문에 고탄소 산업 비중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조금은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야기한 부분에 따르면 1차 금속, 뭐 전기 공급업, 뭐 그다음에 뭐 비금속 광제품, 뭐 화학물질, 화학제품 등등 해서 탄소가 이제 높게 배출되는 산업이 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17.6%에 이른다라고 하거든요. 고탄소 산업 비중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재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이 10% 안팎이고 독일은 10%대 초반, 그 다음에 일본은 15% 정도이기 때문에 선진국 대부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이러한 이제 이 보고, 이 의무가 어느 정도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과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나라에게는 경제적 타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지금은 상당히 조금 시급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어찌됐든 탄소 포집, 뭐 탄소 저장, 활용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 온실가스로 또 배출이 되는 탄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담감이 상당히 좀 줄어들 수가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이 탄소 배출량이 조금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탄소 포집이라든지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놓고 수급이 들어가는 순간은 어느 정도 이제 노리면서 그 구간에 이제 접근할 만한 구간을 또 노려야 된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시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에게 좀 투자가 좀 빨리 이루어질 것 같은데 탄소 이런 중립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은 뭐 탄소 포집이나 뭐 넓게 보게 되면은 뭐 신재생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알려진 종목들이 뭐 클라우드 에어나 뭐 에코바이오, 그다음에 뭐 KC 그린 홀딩스, 뭐 KC 코트렐, 뭐 그린 케미칼, 뭐 그다음에 뭐 유닛 한솔론데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중립 관련주들은 아직까지 좀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워낙에 최근에 시장이 큰 폭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만이 강하게 순환이 나올 뿐이지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다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상승이 나온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에코바이오가 이제 이 축분유와 음식물 쓰레기를 에너지 연료인
수소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의 강세가 나왔다 뿐이지 다른 종목들은 여전히 이 수급은 죽어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시장이 워낙에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들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소 중립 관련주들도 이슈가 나오기는 했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급이 워낙에 이제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저가할 만한 매력도는 없다라고는 생각이 돼요. 다만 오늘 이제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슈를 준비한 부분은 10월을 준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달은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듯이 4분기로 새롭게 들어가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이슈로 새로운 종목군들이 순환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워낙에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8월 말부터 해서 지금 9월 말까지 내리 하락만 하고 있으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워낙에 지금 우리 시장에 좀 받침목으로 활용을 해줘야 돼.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엔, 뭐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이제 뭐 포스코 그룹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2차전지 관련주들도 지금 죽어가는 형태.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태. 즉 주도주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우리 시장의 주도주들이 하락을 많이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접근을 하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9월 달은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오히려 지금 시장은 슬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은 포기해야 될 시점이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악재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또 다시 한번 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수 있다라는 뭐 부담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뭐 추가적인 이제 이 미국 정부 셧다운에 대한 뭐 우려감들, 이러한 이제 우려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당연히 강하기는 힘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악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제 이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추석 이전에는 이러한 흐름은 어느 정도 이제 이어간다라고 하면 추석 이후에는 저는 슬슬 자리를 잡고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어찌됐든 나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 800 초반 정도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그래도 최소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빠진 상황이라 이제 포기해야 될 구간이 아니라 슬슬 대응을 준비하고 수익을 볼 준비를 어느 정도는 저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10월 달에 또 수익을 잘 챙기는 그런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10월 달에는 결국에는 주도주는 아직까지는 저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워낙에 지금 주도주 쪽에 수급이 또 죽어있는 상태라서 주도주가 여전히 약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개별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9월에 예를 들어드렸던 부분이 이제 로봇주라든지 그 외에 이제 전체적인 개별주들의 흐름을 한번 이제 예로 들었었죠. 결국에는 10월 달에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개별주를 잘 잡는 사람이 결국에는 또 수익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AI 관련주들이 일제히 잘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4분기로 진입하는 시점인 만큼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하게 나와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반도체 쪽도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해줘야죠. 4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야기 나올 거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실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종목들,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서 이슈에 따라서 또 새롭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저는 분명하게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매수할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예를 들면 오늘처럼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이런 종목들처럼 강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을 이제 슬슬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오늘과 내일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이 또 결국 추석이 지나가고 나서 강하게 시장의 단기 주도주로 활약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절대 포기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점, 시장은 이미 한 달 정도 계속해서 내일이 하락을 했고 악재도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하는 수준만 되면 그러면 바닥을 잡아주면서 주도주든 개별주든 바닥 잡아주는 흐름 자체는 나와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순서대로 또 이제 우리가 순환을 준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10월 달을 좀 준비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 탄소 중립에 관련 이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개별주 시장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은 시장의 관심도를 아직 받지 않고 있다 정도의 위치, 그러니까 헛발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은 제해해둬야 된다라는 관점을 좀 인식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소 관련된 종목들 전략 들어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일단은 10월부터 유럽향 일부 품목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의무 신고가 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 기술을 또 빠르게 자리 잡아 가기 위한 그런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 내일까지는 말씀드렸었죠. 이제 포트를 재정비하고 추석 이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로 활용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추석 이후에 수익을 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석 이후에 어떻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10월은 결국 추가적으로 악재를 조금 더 반영을 하면서 개별주 종목 시장이 이어질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개별주를 잘 잡기 위해서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군들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종목을 접근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을 또 잘 잡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투자자들 8월, 9월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10월에는 헛발질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종목을 고르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플로우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